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속성 가이를 하고 있는 AMPN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은 블로그 만들기와 꾸미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쉽게 블로그를 접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고 쉽게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10강 중에 두 번째 강의로 블로그 만들기와 꾸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블로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블로그 꾸미기,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방문자 수 늘리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으로 블로그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쉽고 빠르게 블로그 만드는 방법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왜 안 하는지, 블로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PC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음으로 모바일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꾸미기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자세하게가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로그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블로그를 하려고 마음먹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파워 블로그에 대한 얘기나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나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블로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은 먹고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글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꾸준히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생각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당장 블로그를 만드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들었는데 글을 쓰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글이라도 좋으니까 글을 10개, 100개 그런 식으로 게시판에 글 수를 늘려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글을 썼는데 꾸준히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주제를 정해서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작성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생각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 지금 당장 블로그,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서 블로그 만드시라,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고요. 여러분들 제 설명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돼 한마디만 듣고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이디와 연동이 되어 있고 한 아이디당 블로그가 자동 생성돼서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시면 블로그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는 네이버 아이디 만들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이기도 하지만 네이버 회원 가입해서 아이디 만들기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 아이디는 다양하게 한 명당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5개이고요. 하나의 휴대폰당 인증을 5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휴대폰이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5개까지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만들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 만드실 때 2개, 3개 만드시라, 처음 만드실 때 여러 개 만드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왜 2개, 3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앞서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싶었고 메인 블로그에는 제가 생각했던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을 적고 서브 블로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가족들끼리 여행 갔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적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나중에 메인 블로그가 저품질로 떨어졌을 때 그 메인 블로그에 있던 우량의 글들을 퍼다가 날라서 이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브 블로그에 그 글들을 모두 이전시키면서 서브 블로그가 지금 메인 블로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얘 관리실 너구리 얘 누구야? 이런 검색을 관리실 너구리 하시면 블로그가 지금 두 개 뜰 겁니다. 그 두 개 뜬 블로그에 첫 번째로 뜨는 게 예전에 서브 블로그였고요. 지금은 메인 블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하는 과정, 저품질 탈출하는 방법, 이거는 나중에 교육으로 한 번 더 강의를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강조한 점은 한 번 만드실 때 네이버 아이디 2개, 3개 만드시라 이런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로 네이버 블로그 PC 버전으로 블로그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시면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전하시면 아래에 이제 회원 가입이라고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는 전체 동의를 눌러서 진행했고요. 여기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고려하실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회원 가입하는 내용을 기입하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을 내용은 아이디, 비밀번호 재확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 확인 이메일, 휴대전화, 그리고 인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영문 숫자 조합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동일한 아이디가 있을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분 걸쳐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지 않은 아이디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위에 아래 재확인과 동일하게 2번 작성하시고 이름, 본인 이름 작성하셔야 됩니다. 닉네임 아니고요. 별명 아닙니다. 본인 이름 적으시고 생년월일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입력하시고요. 성별 그리고 본인 확인 이메일 선택사항입니다.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넣으시면 나중에 본인 아이디를 도용당하거나 비밀번호를 찾거나 할 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지금 사용하는 이메일 말고 지금 만들고 있는 생성하는 이메일 외에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의 다른 아이디를 작성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한 휴대폰으로 인증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6번째 되니까 인증번호 받기를 했을 때 인증번호 문자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일단 5개까지 만드시고 나면 5개가 넘었네요. 6개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 문구가 뜨진 않고요. 인증번호가 아예 안 날아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기를 누르시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생성하셨고요.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시고요. 자기가 제가 블로그 만들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뭔가 회원가입만 가르쳐 드린 것 같죠. 일단은 여기 본인 로그인을 네이버에서 하시고 아래쪽에 왼쪽에 블로그 탭을 누르신 다음에 내 블로그로 가시면 본인이 만든 블로그로 첫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초기화되어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 창이 뜰 거고요. 이따가 꾸미기 작업할 때는 이 블로그를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블로그를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워낙 많이들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PC가 집에 없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모바일에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는 곧 네이버 아이디 만들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바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시면 블로그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에서 회원을 가입을 해서 네이버 회원을 가입해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PC 버전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동일하게 PC 버전에서 만드셔도 모바일 버전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네이버 꾸미기 하실 때는 PC 버전에서 꾸민 내용이 모바일 버전에서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모바일 환경에서 꾸민 내용이 PC 버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모바일 버전에서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드시고요. 네이버 창으로 들어가시면 검색할 수 있는, 요즘 구글 따라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첫 화면을 만들었는데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창으로 뜨는데요. 여기에 본인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실 텐데 요 밑에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창이 있고요. 여기서 저는 전체 동의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 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다음 창에서는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 확인 이메일, 휴대전화, 그리고 인증번호 받기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메일로 사용될 아이디, 영문 숫자 조합으로 된 아이디를 작성하는 란이 있고요. 타인이 사용하지 않는 본인만의 고유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고요. 영문 숫자 조합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2번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 타인 명의가 아닌 본인 이름, 닉네임이 아니고 별명이 아니고 본인 이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넣으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별, 그리고 본인 확인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본인 확인 이메일은 지금 만들고 있는 아이디의 이메일이 아니고 다른 구글이나 다음 네이트라든지 그런 이메일을 넣는 란이고요. 나중에 비밀번호 확인이라든지 타인이 본인 것을 쓰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 화면 인증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본인 휴대폰 번호를 넣으시고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시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날라오고 본인이 누르시면 가입이 끝납니다. 여기서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아이디는 한 명당 하나의 휴대폰에서 5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하나로 5개까지 가입하고 6개째 했을 때는 인증번호가 문자가 날라오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경고 문구도 안 뜨니까 5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하기 누르시면 바로 회원 가입 되었다고 이렇게 확인. 이 화면은 제가 어제 테스트했을 때 PC 화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모바일 화면은 어떤 화면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동일할 걸로 예상하고요. 이렇게 모바일 버전, PC 버전에서 네이버 블로그 가입하기, 아이디 생성하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이 끝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으로 오늘의 팁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 아이디 생성하기, 블로그 만들기, 이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고요. 일단은 한번 만드실 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시라.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교육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에 블로그 만드시면 어떤 점을 꾸며야 할까요?
아까 처음에 초기화되어 있던 블로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다가 글만 올리면 좀 심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꾸며놓고 작업을 하시라. 그러면 애착이 좀 가고, 그리고 남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초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를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쏟진 않습니다. 뭐 홈페이지용 블로그라든지 뭐 블로그 메인의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초반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작업을 해 놓으셔야 그래도 블로그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이제 블로그 검색 쪽에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 카테고리 설정이라든지 꾸미기에서 타이틀 부분, 그리고 별명, 블로그명,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캡처 화면이 아니고 저랑 같이 작업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네이버 메인부터 시작할까요? 네이버 메인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 만든 따끈따끈한 블로그고요. 블로그 제 아이디입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관리실 너구리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오래 쓰면 이 관리실 너구리라고 쓰면 제 아이디가 두 번 이렇게 떠요. 이제 블로그가 두 개가 뜨는데, 이런 식으로 뜨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구독자 수와 글 수가 있어야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고유의 명칭이 별명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검색에도 이렇게 뜨는 재밌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블로그 명 만드실 때 남들의 이름, 남들이 안 쓰고 있는 이름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블로그로 들어가 볼 거고요. 블로그, 내 블로그, 어제 만든 블로그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 많은 곰이라는 이름으로 그림 그리는 블로그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만들고 바로 설정을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스킵 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일단은 여기에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한테 필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 스킵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로그 정보를 다 넣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가입하시고 나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로그 명도 없고요, 별명도 없고, 소개글도 없고, 블로그 주제도 없고, 블로그 이미지,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넣으실 거는, 여기에 블로그 정보,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전부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블로그 만드셨을 때 꼭 다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블로그명, 저는 블로그명을 제주 많은 곰의 그림 읽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제주 많은 곰이라고 했고요. 요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나중에 네이버 검색에 본인이 유일하게 지금 제주 많은 곰이라고 쳐볼까요? 아직까지 뭐 블로그 하시는 분이 제주 많은 곰으로 유명하신 분은 없으시네요. 다행히도. 예, 제가 이 교육이 끝나는 한 10강 정도 됐을 때 여기 제 이름이 뜨면 참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고요.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본인 이름이 저기 닉네임이, 블로그명이 뜨면 좋겠네요. 꼭 그런 분들 생기시면 여기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 따라해서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소개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의할 점은 뭐 본인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라든지 기업에 글을 적으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휴대폰 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거 남기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뭐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남겨주셔도 되는 내용이고, 저는 주로 여기에 초기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로 이웃 환영합니다. 서로 이웃 추가
환영 뭐 이런 식의 문구를 꼭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중에 서로 이웃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릴 때 그때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소개글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서로 이웃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서로 이웃 신청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로 이웃 환영합니다를 처음 만드실 때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블로그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블로그에는 이렇게 주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비즈니스 부분을 좀 비즈니스 경제 부분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지금 하는 거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미술 디자인으로 선택했고요. 취미라고 보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요거 주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미술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미술품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미술 디자인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좀 논의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블로그를 주제를 이렇게 나눈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기준을 나눈 이유는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스타 연예인, 드라마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그만큼 컨텐츠 양이 있고 검색량이 있다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거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이고요. 말 그대로 드라마, 스타 연예인, 음악, 뭐 만화, 애니, 공연 전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해가지고 다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별개로 나눴느냐? 이게 스타 연예인에 대한 내용만 따로 했을 때 그 검색량이라든지 그 컨텐츠량이 방송이나 일상 생각에 대한 내용만큼이나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를 나눴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시면 비즈니스 경제가 한목에 묶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돼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만큼 컨텐츠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국내 여행, 세계 여행도 나눠져 있죠. 이 정도로 컨텐츠가 많은 것들은 세 분류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블로그 주제 하나 정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 미술 디자인에 대한 글만 써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제일 베스트는 미술 디자인 제가 선택한 그 주제에 대한 글만 쓰시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브 키워드로 블로그 주제를 2개 정도로 하셔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일상글만 올리는 블로그도 있는데 이런 전문 블로그에 일상글을 많이 섞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본인이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네이버 측에서 원치 않는 그런 이 사람은 아무 글이나 쓰는 아무 주제의 글이나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를 여러 개 만드셔서 아무 글이나 쓰는 블로그 하나 하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글 쓰는 블로그 하나 하시고 전문적인 글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여러 개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5개까지 만드셔서 카테고리마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컨텐츠 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n분의 1로 하면 그것 또한 블로그를 키우는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제를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로 해서 하나의 블로그에 전념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브 블로그에다가 아무거나 적으시고 메인 블로그에는 한 2개 정도의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여기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랑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하시면 나중에 블로그 메인 창에 본인 얼굴이라든지 뭐 여기 풍경 넣으셔도 돼요. 뭐 캐리커처 넣으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똑바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PC 버전에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동일하게 넣습니다. 여기에 수정을 하시면 모바일 버전 바탕화면, 제일 상단에 있는 바탕화면이 이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모바일 버전 꾸미실 때 요거를 사용한다. 그 정도 지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모바일 버전에 저는 지금 두 개 동일하게 해놨는데 모바일 버전 들어가면 제 얼굴이 큼지막하게 제일 위에 뜹니다. 조금 자기애가 강한 녀석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꿀 거고요. 좀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좀 그럴싸한 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개인 사업자나 뭐 이렇게 사업자 번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업자 확인 하셔가지고 오피셜한 블로그다라는 걸 인증받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탭 했고요. 다음으로 블로그 주소입니다. 여기 블로그 주소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는 블로그 주소는 블로그 네이버닷컴에 본인 아이디가 들어간 이런 기본 주소를 주는데요. 조금 더 짧게 하고 싶다 하면 제 아이디에 블로그.me라는 이런 형식의 네이버 아이디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도메인을 넣으시고 수정도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필 정보입니다. 제 이름을 닉네임만 공개하고 이름을 비공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처리해 두시고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기 싫으면 비공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에디터 설정인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나중에 텍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에디터 글 쓰는 저희 글 쓰실 때 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식의 네이버에서 쓰고 있는 형태의 두 가지의 글을 쓸 수 있는 작업 도구인데요. 스마트 에디터 1이 최신판이고 스마트 에디터 2.0이 과거형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에디터 2.0은 카페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스마트 에디터 2.0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글이 안 예뻐요. 저는 좀 꾸미는데 한계를 좀 느끼기도 하고요. 스마트 에디터 1을 저는 선호하고 이거를 쓰시라는 점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서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여기 있는 기본 서체들은 네이버에서 만든 무료 서체들인데요. 뭐 서체를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선택해서 본인이 쓰는 그런 서체를 작업할 때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폰트를 좀 크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여기에 세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글쓰기 하실 때 그게 기본 설정 값으로 뜨니까 뭐 가운데 정렬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거를 기본 설정으로 해 두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나눔 고딕과 15 폰트를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지금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블로그 초기화하는 방법, 초기화하는 버튼이 있고요. 방문자 직계 보호 그냥 두시면 되고요. CCL 설정, 뭐 저작물에 대한 내 거 도용하지 마,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경고 문구를 둘 건가,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가져가셨을 때 이제 영리 목적으로 허락해 줄 건지 뭐 그런 것도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을 누가 쓰는 걸 싫기 때문에 일단 못 쓰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은 으로 경고 문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팸 차단, 저 뭐 지금 스팸으로 걸만한 이웃이나 누가 방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차단된 글 목록, 이것도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댓글 안부글 권한, 그 비밀글 쓰기만, 이런 것들 지금은 다 모르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킨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배경에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꾸밀 건가 하는 건데요. 스킨 설정, 꾸미기 설정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스킨 선택. 스킨이라고 한다면 이제
블로그의 배경 화면이 되는 기본 설정 값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꾸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미리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이런 미리 보기가 뜨네요. 일단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바로 적용했습니다. 자, 반영이 됐네요. 제 블로그는 이런 모양입니다. 다른 아까 블로그가 이렇게 돼 있었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이것도 관리 화면에서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되어 있었던 건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방콕은 와이드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필요하신 거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아웃 자체가 1단, 2단 뭐 이런 게 있어요. 1단으로 되어 있고 2단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위젯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배경으로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저는 배경 꾸미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저도 구현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자 같은 분들은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글이 100개 정도 되면 그때 신경 쓰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초보자인 분들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는 깔끔한 게 좋네요. 요거 다시 한번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용했습니다. 다시 다음으로 이제 아이템 팩토리란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신이 만든 스킨 그 스킨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했던 거를 저장을 해서 반영을 하고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아이템 팩토리라는 데서 이제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고르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듭니다. 일단은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저는 요거는 시간 나시면 가셔서 보시고 아이템 팩토리에서 많이 좀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레이아웃 위젯입니다. 여기서 요새 추세가 1단으로 작업된 블로그를 선호를 하세요. 예전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경우 2단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눌러보겠습니다. 2단으로 작업한다는 거는 옆에 이제 사이드바 해가지고 카테고리, 이웃 커넥트 이렇게 본인이 눌러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게시판 목록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을 좌측이나 우측에 한 곳에 몰아두고 그리고 글 영역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해놓는 그런 형태가 구식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블로그 2개 있는데 옛날 블로그가 그렇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 영역이 넓기 때문에 텍스트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 영역이 이게 좁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도 크게 못 넣고 보시는데 이제 편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는 저는 뭐 이게 그렇게 큰 뭐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좀 제가 이사를 해서 서브 블로그였는데 지금 메인 블로그로 된 이 블로그 보면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 블로그는 무조건 1단이에요. 그건 2단으로 둘 수 있는 좌측이나 우측 공간이 없기 때문에 1단으로 바로 작업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시원시원하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요즘은 1단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단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도 드리는데 2단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옛날 블로그에는 2단으로 해놨고요. 새로 만든 블로그에는 1단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1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젯이 뭐냐면 요런 하나하나에 하나하나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요. 블로그에 여기 보면 블로그에서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검색 버튼이 있다거나 뭐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타이틀, 이미지, 본인을 소개하는 이미지 같은 걸 넣을 수 있고요. 메뉴 형태를 넣을 수 있고 프로필, 본인 블로거의 프로필,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글의 카테고리, 그리고 본인과 이웃인 분들, 서로 이웃인 분들 뭐 소개를 하는 그런 옛날에 뭐 파도타기 개념으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블로그 정보, 검색, RSS와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태그나 최근에 달린 댓글들, 이웃 블로그에 대해서 펼치기가 적기가 있는데 펼쳐놓으면 여러 명을 볼 수 있게 펼쳐놓는 거고, 이웃 블로그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접어놓는 거는 펼쳐서 봐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네이버 로고도 넣으실 수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링크 타고 왔는데 이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인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블로그인지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위젯인 것 같은데요. 메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 위젯이라고 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사업자 정보를 넣으실 수 있고요. 저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콩저금통, 이거는 무슨 네이버 페이 사용하시면 콩저금통이라고 포인트 같은 거 주세요. 그래서 콩저금통 같은 거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보이실 수 있고, 달력을 올릴 수 있는데 달력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블로그를 썼다 이런 걸 표시하실 수 있어요. 그 월별로 하실 수 있고 달력으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지도, 서재, 카운터, 보통 카운터를 많이 넣으시죠. 카운터 넣는 이유는 내가 조회수가 좀 많다, 오늘 1일 조회수 아니면 뭐 총 조회수가 뭐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 저는 만든 지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없겠죠. 00일 겁니다. 근데 이 카운터를 넣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준 영향력 있는 블로그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뭐 1000만 뭐 1000억까지도 봤습니다. 그렇게 총 방문자 수가 카운터가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초반이실 때는 안 넣으셔도 돼요.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0인 거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뮤직 플레이어 넣지 마세요. 이거 옛날에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 뭐 노래 나오고 배경음악 깔고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춥니다. 뮤직 플레이어 달면 노래 나오면 저는 꺼버려요. 지하철에서 노래 들으면서 블로그 보다가 남의 블로그에서 노래가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면 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계 넣으실 수 있고 날씨, 환율, 명언, 방문 그래프, CCL, 아까 CCL 설정했었죠. 예, CCL 뭐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설정이 다 됐나요?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뭐 저처럼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은 카테고리나 블로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있으면 자기가 보여줄 게 풍성하게 많을 때는 이득이세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게 없겠죠. 카테고리도 하나밖에 없고 뭐 글도 몇 개 없는데 굳이 위에다가 카테고리 이렇게 가시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저는 타이틀을 위에 두고 밑에 블로그 정보를 다 밑으로 깐 글 영역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능 중에 이렇게 블로그 쉽게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저도 이거 최근 들어서 알았는데 시작하기 하면 게임 하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뭐 설명 들어가면서 좀 가르쳐 주는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버튼 누르면서 다음 거 하면서 완성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는 이 꾸미기 어떻게 하나요? 이거보다도 더 쉬우니까요. 버튼 한 10번도 안 누르고 블로그 꾸미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끝났네요. 일단은 여기 위젯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아직 바뀐 게 별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작업하실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블로그 꾸미기의 제일 하이라이트일 수 있는데요. 세부 디자인 설정 이거 아니고요. 요 세부 디자인 설정도 이것저것 눌러 보시면서 막 바뀝니다. 뭐 요 박스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다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이나 모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거지, 이것도 뭐 굳이 시간 들여서 그렇게 바꾸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타이틀 꾸밈입니다. 제가 이 영역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단은 이 블로그 들어왔을 때 저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요 정도인가요? 요 정도밖에 없죠. 제 소개와 제 이름 그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윗 영역에다가 제 블로그 이름이랑 이미지를 조금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준비한 블로그 꾸미기 자체가 초보자들을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PPT나 어쩌면 포토샵 제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이용하기보다는 그림판을 이용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자, 어디 있나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그림판이 있어요. 컴퓨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없는 컴퓨터는 없을 겁니다. 그럼 맥에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영역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타이틀 꾸미기를 할 건데요. 이 타이틀에서는 직접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등록을 하는데 이미지 가로 사이즈가 966이어야 해요. 그리고 세로는 50에서 60 픽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판에서 보시면 이 아래에 966에 29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가로가 이제 966이란 뜻이고 세로가 290이란 뜻인데, 여기서 보시면 가로는 966을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세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작업을 했는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이만큼 쉽다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더 예쁘게 그림판으로 꾸며서 나중에 저는 고쳐 놓을 거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시고요. 자, 보도블록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들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니까 그 이미지 사이트 가져오는 거나 무료 폰트 가져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되면 이 교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1867에 1400이네요. 일단은 지금 가로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크기 조정
크기 조정, 여기 크기 조정 버튼을 누르셔서 가로를 50%로 해보겠습니다. 50%가 아니라 55% 정도 할게요. 50%로 해서 하면 이렇게 지금 1000 정도 됐죠? 이거를 올려서 제가 쓸 부분은 966에 한 300 정도만 쓸게요. 자, 가로로 맞춥니다. 966에 300. 960. 맞췄습니다. 966에 305 정도가 됐네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좀 올릴 건데요. 자, 저는 아까 작업했던 게 남아 있네요. 저는 나눔 손글씨 펜이라는 이 폰트를 이용할 거고요. 웬만하면 나눔 폰트를 다운 받으셔서 네이버에서 선호하는 나눔 폰트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무료 폰트 이용하는 거는 나중에 무료 폰트 얻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눔 손글씨 펜으로 작성을 합니다. 아까 제 블로그 이름이 뭐였죠? 제주 많은 곰의 그림 읽기. 깜장 글씨로 하니까 잘 안 보이죠? 일단은 센터로 맞춥니다. 센터로 맞추고 흰색으로 배경을 한번 깔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적습니다. 제주 많은 곰이 그림 읽기.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이 밑에 텍스트 영역이 너무 커서 이동이 안 되고 있었네요. 텍스트 영역을 조금 줄이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림 작업이 끝났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 표지 이미지. 아까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작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등록 누르시고요. 파일 등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금 작업했던 게 표지 이미지 00이었죠. 열기 하시면 위의 영역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50에서 600 이렇게 영역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600까지 하시면 아까 300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시고, 자, 완성을 하겠습니다. 적용.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스킨에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기본 스킨 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반영이 됐네요. 자, 꾸미기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를 장식을 하시고, 일단은 그 밑에 형태를 한 제 블로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이제 다음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 게시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메뉴 상단 메뉴에 일단은 저는 프롤로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프롤로그 빼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글이 많아지면 그때 작업하는 방법 홈페이지용 블로그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롤로그를 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 빼겠습니다. 서재 빼겠습니다. 메모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인데 타인이 와서 작성이 가능하세요. 방명록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소개를 해 놓으시면 이 부분이 쓸모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냥 놔둘게요. 뭐 딱히 쓰진 않는데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단 메뉴란 걸 넣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게시판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상단 메뉴로 넣을 거라서 이거는 일단은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블로그. 여기 블로그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이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역은 주제는 자동적으로 미술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만들었듯이 처음에 게시판 만들 때 미술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할까요? 좀 초딩 같나요? 일단은 제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좀 밝히고 싶네요. 제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미술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고 블로그형, 앨범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앨범형으로 해서 접어놓는 것보다 이제 블로그형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앨범형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컨텐츠가 많아야 의미가 있는 거라서 블로그형으로 두고요. 목록 닫기, 목록 열기는 글을 읽기 전에 위에 이제 목록이 내가 게시물을 몇 개 올렸다 이런 걸 펼쳐 놓으시면 이 사람이 다른 글을 어떤 걸 썼구나, 이전 게시물이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5개, 10개, 15개, 20개, 30개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일 수 있는데 30개까지 해놓으면 좀 보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 정도로 해서 목록 닫기로 해놓으시면 좀 깔끔한데 목록 열기로 해놓으셔도 무방하고요. 홍보 효과 차원에서 그런 게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제가 목록 열기로 해놓겠습니다. 저는 열기를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해놓겠습니다. 일단 이 블로그의 기본 게시판으로 내가 그린 그림 이 게시판을 일단은 설정을 했고요. 게시판을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림 말고 일상 글도 쓰실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쓰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게시판을 여러 개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게시판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그린 그림의 하위 게시판으로 설정됐죠. 지금 여기 누른 상태에서 눌러서 그런데 일단 상단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하위 게시판으로 만드시면 하위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을 경우에 하위 게시판이 2개 있다. 그러면 하위 게시판 1, 2에 있는 게시판의 글이 위에 게시판 버튼을 누르시면 함께 보여진다. 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게시판을 일단은 삭제를 하고 게시판을 3개 정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뒤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림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서재를 할까요? 읽었던 책 리뷰 뭐 이런 거 쓰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요새 음식 레시피 이런 것도 많이들 하는데 음식에 대한 걸 하면 주제가 바뀌겠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한 2개, 3개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게시판마다 이렇게 주제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리 게시판에는 요리로 하시고 서재에서는 문학 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일단은 대표는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서재, 음식 이렇게 해서 게시판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모 게시판인데 딱히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지워볼까요? 예, 함께 쓰는 게시판 방명록으로 해서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아무나 쓸 수 있게 하면 악플 적을라나요? 일단 서로유까지만으로 해놓겠습니다. 확인. 자,
프롤로그 이것도 나중에 글이 좀 많아지면 여기 이제 글자를 어디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블로그 쓰기 질문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감 떨어지면 이런 글 써보면 어떨까요? 이런 걸 갖다가 배달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제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부분인데 저는 별로 보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예, 숨기겠습니다. 댓글 태그 일단은 자 여기 끝났습니다. 여기 밑에 애드 포스트가 있네요. 요 애드 포스트는 개인이 운영하실 때 광고를 달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설정인데 지금 제가 다른 계정에는 애드 포스트가 걸려 있지만 여기에는 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 블로그 방문자 수 늘리기나 뭐 이런 운영 노하우 이런 거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통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다른 강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거의 끝나가네요. 시간이 거의 1시간 다 됐는데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제 블로그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되게 조잡해 보이나요? 자 제가 만든 블로그고요. 일단은 이렇게 쉽게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우선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메인은 1단으로 작업하시라. 블로그를 만드실 때 여러 개를 만드시라. 처음에 애초에 블로그 여러 개 만드시라. 그리고 꾸미기 하실 때 1단으로 작업하시라. 그리고 타이틀은 꼭 하시라. 타이틀은 꼭 작업하셔야 된다. 그리고 글을 하나 작성하시면 이메일이 옵니다. 이메일로 한번 가볼까요? 이메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메일 가시면 네이버 메일 가입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글을 쓰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거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이제 블로거가 되셨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블로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스킵 하시면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주요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하시라. 그런 걸 주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더 알차고 방문자 수 가득한 블로그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교육 때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실력 우리의 한진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